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장석호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호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석호님 그 출연하실 때마다 네. 영상 조회수가 계속 퀀텀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조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도 점점 많아지시고 네.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되게 좋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드린 게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써주셔갖고 네. 저도 되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석호님 컨텐츠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질문들, 네. 좋은 고견들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모아가도 괜찮을지.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분할로 10,000원씩이라도 좀 맞아요.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이번에 뭐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 승인 전까지 뭐 커다란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네. 지금 가격은 유지하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아마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때 잠깐 상승하고 이후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지만 언제든지 폭락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한 번에 다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중을 나눠서 뭐 매일 얼마씩 산다든지 아니면 하락이 오면은 얼마씩 사겠고 아니면 조금씩 계속 추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사도 한 네. 달이면 30만 원이네요. 그쵸. 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1억을 투자하시면 매일 10만 원씩으로 늘리셔도 되는 그래서 거니까 개인의 이제 투자금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분위기를 보실 때 네.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폭락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갑자기 ETF가 1월 11일 날 승인 안 될 수도 있는데라는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현물 ETF 승인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큰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 말이다 보니까 연말이면은 왠지 약간 뭔가 정리하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포트 네.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부정적으로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럴까? 그래서 그냥 저는 오히려 ETF 승인을 앞두고 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오래되지 않았지만 요즘 네. 보면은 변동성이 진짜 작은 것 같아요. 네. 밑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빠지더라도 금방 상승을 맞아요. 해요. 네, 그래갖고 생각보다 좀 조정이 오는가 싶으면 다시 말아서 이렇게 반등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세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에 네. 그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4, 5월경인가요? 반감기가. 반감기가 있죠. 그러면 그때 좀 나타나는 뭐 현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일단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아마 상승이 오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점에서 매집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반감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제가 비트코인 사계절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실선으로 보라 색깔 여기 화살표 옆이 반감기 지점이거든요. 이때 항상 보면은 반감기 때 하락을 조금 하던 전에 하락을 크게 하던지 반감기 이후에 하락을 하거든요. 한두 달 전후로. 그래요? 네, 조금 하락폭이 깊은 경향이 있어요. 요때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요때는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조금 크게 하락을 했고 일단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생겨서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만약에 반감기가 4월이라고 하면 네. 한 2월, 3월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2월, 3월이 될지
만약에 4월이라고 하면 5월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 앞뒤로 한두 달쯤에 한 번의 하락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갔어요. 이 현물 ETF가 승인돼서. 그런데 거기서 30%를 빠진다고 하면 3만 5천 달러예요. 저희가. 그러네요. 그럼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막 미리 그래서 떨어졌다가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올라갔다 많이 떨어지면 지금보다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저점이 지금 가격보다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정말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반감기 때 뭐 하락폭이 높던 낮던 한 30% 정도 20-30% 정도 조정이 오면은 가격이 높던 낮던 상관하지 말고 그때 사시면 이제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에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몇 달 동안은 횡보를 계속해요. 여기도 반감기 때 보시면은 올라가고 최고점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2016년도 이후에도 반감기 이후에도 그 몇 달 동안 조금씩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클을 만약에 4년 주기 사이클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승했다가 조정이 조금 있고 몇 달 횡보를 하다가 급격하게 계속 상승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건 4년 주기가 똑같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한 거고요. 현물 ETF가 어떤 변수를 만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는 게 지난 4년 주기 사이클이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2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네. 이걸 또 맹신하다가는 또 모두 또 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사시고 이제 하락이 크게 오면은 그때 사시면 되고 그런 것도 만약에 ETF가 승인이 돼서 너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이번에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네. 반감기가 왔다라고 하면 네. 막 예를 들면 뉴스 같은 데서 네. 반감기다. 네. 그 진짜 채굴량 그 가격이 2배로 네. 늘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 안 오르면 뭐 반감기 끝났나 막 그런 뉴스를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항상 좋은 호재가 있으면 뉴스가 지나면 호재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악재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속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상승이 좀 뒤에 나오니까. 네, 무조건 그때는 엄청난 기회고 안정적으로 가장 손실을 안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 조정이 오면 더 사라. 그렇죠.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서 오르면 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가격? 저는 반감기를 일단은 여기 10만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1억 3천 정도인데 이제 거기서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크면은 한 3억까지도 보는데 1억에서 3억.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억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3억은 제가 이제 목표하는 희망 가격이고 한 그래도 1억 이상에서 최소 2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ETF가 승인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들이 들어오고 네.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만약에 다시 방송 그때 지나가게 되면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는 한 3억이 맥시멈이고 2억에서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항상 투자는 그 심리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진짜 어디까지 갈지도 그쵸. 모르는 거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그쵸.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뭐 한 1억 3천에서 3억 사이. 네, 그 되지 정도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쭤보면 네, 그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2030년까지도 나는 네. 팔지 않고 홀딩 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지금 제가 임의로 세계 사이클로 페이지 3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다음 레벨인 4도 똑같이 작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너무 크게 올라가면은 조정이 항상 깊어요. 그리고 깊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사이클 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도 물론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2의 구글, 아마존 이런 거 넷플릭스가 될 만한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코인을 발행하면은 그쪽 기업들을 찾아서 장기간 갖고 있는 종목을 찾는데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가서 또 여러 네.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뭐 10억이 간다, 100억이 간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10억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트라이는 해볼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이번에 5억까지 갔다가 떨어졌다 10억을 간다고 하면 최고점의 2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높은 수익률 기대하는데 만족하지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약간 그리고 또 ETF가 나오면 금을 보시면은 ETF 초반에 엄청 상승했다가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비트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가격을 비트코인에 이제 가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고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거나 떨어지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네. 넘어서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 금시총 지금 당장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커갖고. 그리고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하면 다 금 선택할 것 같은데 일부 몇 명 비트코인을 저희처럼 투자하고 좋게 보는 사람들 말고는 다 지금 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금이 이제 크게 오르진 않죠 비트코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시총을 넘기는 지금 당장 한 10년 안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감기가 도래한 다음에 네. 우선은 좀 우리가 너무 중장기 너무 멀지 보지 말고 네. 당장 이제 이번 큰- 사이클 이번 사이클에만 집중해도 충분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반감기 이후 한 2,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조정이 오면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관점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석훈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리가 좀 되신 것 같고 이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보면은 알트코인 중에 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뭐 코인 중에 막 솔라나도 있고, 솔라나, 그렇죠. 또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도 네, 있고, 이더리움. 뭐 요즘에 챗 GPT의 아버지 그 샘 올트먼의 뭐 월드코인도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바닥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알트코인도 그동안은 약간 석훈님께서 부정적으로 좀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좀 시각이 좀 바뀐 게 있으신지. 저는 알트코인을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제 매수를 한두 개, 내가 본인이 정말 믿는 알트코인 한두 개만 전체 투자금의 1, 2% 정도만 분산해서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걸 아직도 유효해요. 물론 상승을 더 크게 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종목 중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주변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을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 대비 이더리움 수익률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한 것만큼의 절반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더리움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승인이 되고 이것도 한 몇 개월 있다가 몇 개월이나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더리움도 그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업비트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그 이더리움의 이제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도미넌스랑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4년 주기랑 약간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이더리움 움직임을 보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장에 오는지 하락장에 네. 오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제일 거래소인 업비트고요. 네. 빗썸에도 BTC 마켓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원화 마켓 있으시잖아요. 네. 이 원화 마켓에서 쓰시는 거고 BTC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 마켓은 어떤 걸 원화를 기준으로 코인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는 거고 BTC 마켓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몇 개로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지 알트코인들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0000 해서 끝에 1까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1억 분의 1로 쪼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끝에 소수점 8자리 끝에 여기 1이 1 사토시라 그래요. 나카시 사카모토니까요. 그 사토시라는 단위로 쓰는데 이제 뭐 몇만 사토시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0. 몇 개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BTC 마켓은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개를 살려면 비트코인 0.055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차트가 이거고요. 이 차트를 이렇게 여기서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주봉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월봉 차트인데 여기서는 보시면 2015년도부터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을 변동을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은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더리움이 고평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저희 그래서 뭐 1대 40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다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에 초반에 여기 2017년도 초반에 이더리움이 5,000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탄생하고 ICO 붐이 일어나면서 이더리움이 엄청 상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상승을 했고 이후 비트코인이 엄청 상승을 시작했어요. 2017년 중반부터.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여기 긴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2017년 12월인데 이때 비트코인이 거의 정점으로 갔을 때 2만 달러 근접을 했었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다가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알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하락장이 되면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하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더 크다 보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장 초입 때는 비트코인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갈 때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2018년 2월부터 쭉 떨어졌고 여기가 요때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살짝 반등하면서 이더리움도 살살 조금씩 더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2020년 12월쯤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최저점으로 갔을 때 최고점을 넘어서 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더리움이 쭉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딱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2022년 6월이에요. 6월에 무슨 이슈 있었는지 아세요? 2022년? 네, 작년 6월. 작년 6월이요? 엄청나게 암호화폐 악재가 있었어요. 바로 루나. 아, 그때가 2022년 6월인가요? 5월에 이제 해갖고 하락이 여기 5월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하면서 6월에 거의 최저점을 찍었죠. 그때 비트코인도 물론 많이 빠졌지만 알트코인들이 그때 30%씩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최저점이 아니라 직전에서 이제 최근 들어 최저점을 찍었고 그때 루나 때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2.0 이슈로 이더리움이 한 9월까지 쭉 올랐어요. 이때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간 거죠. 물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져도 이게 음봉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도 음봉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때쯤 보면은 조금 지금 봤을 때 직접 루나 사태 때 근접을 해야 했으니까 이쯤이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차트를 분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요것만 보더라도 저점이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 보면은 차트로 보면 밑으로도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 2.0 이슈도 있고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한물 ETF 승인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더 빠질까? 이때쯤이면은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바닥 같아요. 그렇죠, 바닥 같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이거는 비트코인 대비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화 가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가끔씩 이제 그러면 BTC 마켓에서 개수 늘리려고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 거래량 보면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 3개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건 비추천드리고 그냥 저희가 여기 원화마켓 있잖아요. 원화마켓에서 사시는 건 사시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은 안 사는 거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는 경우도 있죠. 거의 없는 거네. 근데 원래는 이 BTC 마켓이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처럼 그 원화나 현금, 이제 현물 화폐로 실물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초창기에는 특히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해 알트코인을 원래 거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 마켓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굳이 BTC 마켓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개수를 늘리려고 쓴 건데 원화 마켓에서 사고 팔아도 비트 개수는 늘릴 수는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화 마켓만 쓰셔야 되고 BTC 마켓은 거래량 엄청 적어요. 이더리움도 적고 가장 큰 거가 뭐 여기 이런 처음 들어본 이상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마켓으로 무조건 하시고 단지 참고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기 위해서 참고 지표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설득력이 높은 것 같은 게 이더리움이 그래도 알트의 대장이고 그 알트 코인 중에 뭐 이더리움하고 뭐 견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코인에 봤을 때 그 역대의 그 비트코인하고 비교로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그 자체만으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또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그 루나 때랑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 오던데요. 지금이 그래도 루나 때만큼은 심각하진 않잖아. 그렇죠. 아무리 뭐 그 비트코인이 잘 나간다 해도 루나 때 그때 폭락했을 때 정말 알트코인 다 빠지고 진짜 엄청났잖아요. 뭐 그때는 유일한 희망이 비트코인이다 막 이럴 때인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지금 싼 가격이면은 살짝 넘어왔다 거의 최저점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서 못 샀다고 싶으면 이더리움도 조금씩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언제 상승을 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하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장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마지막 상승장의 끝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패턴이 똑같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아직 이더리움이 상승이 안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거고 여기서 이더리움이 엄청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조정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이더랑 비트랑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둘 다 산다 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저는 원래 9대1 했었는데 좀 공격적으로 갖고 싶으신 분은 7대3 한 8대2 8대2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뭐 10만 원어치 매일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으면은 8만 원은 비트코인 사고 2만 원은 이더리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석훈님
그 입에서 이 정도 비율을 말씀하신 거면은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가라고 하셨고. 저는 실제로 조금 한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었다가 이번에 그거 차트 보면서 소액 한 전체 시드의 한 5% 정도 매입해서 지금 전체 비중이 한 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뭐 순서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네. 끝에서는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비트가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오르고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왔다가 비트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끝으로 상승장이 끝난다. 그러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나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낮잖아요. 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총이 큰 거죠. 비트코인 시총이 크고 이더리움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삼성 주식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익률이.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높은데 대신에 반대로 떨어질 때 이더리움이 더 크게 빠진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수익률 차원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비트랑 이더랑 한 7대3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8대2 정도를 8대2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솔라나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막 요즘에 뭐라죠 아발란체인가요? 막 그런 것들도 엄청 언급하더라고요 유튜버분들이. 레이어 원 코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약간 인기가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사시면은 아까 뭐 8대2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8대 뭐 7.5대 2대 0.5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극소액으로 사시는 정도로만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더리움이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그때 가서도 엄청 올라가거든요. 뒤늦게 사도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리스크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어느 정도 시드를 올려놓고 그 이득금 가지고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랑 내 개인 돈을 진짜 투자금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랑은 느낌이, 버틸 수 있는 그 느낌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나 아직까지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는 왔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간 뭐 레이어 1 다른 코인들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이더리움의 블랙록 ETF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ETF 나오면 뭐 그때 가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은데 벌써부터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코인 암호화폐 이제 많은 전문가들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99%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지는 게 상폐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저는 당장에 그냥 아예 상폐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대규모 상폐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상폐를 자연스럽게 상승을 못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고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클레이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충 한 5,000원이 최고점이라고 보면은 그 가격에 4분의 1 지점을 한번 잡아봐요. 4분의 1 지점이면 한 2,000원 정도 선이라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목표 가격이 2,000원. 그 다음이 이제 2,500원. 3,000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내가 최하로 2,000원 아니면 한 1,500원까지 올라갔을 경우 지금 가격에 몇 배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전고점을 뚫을 그 가능성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2020년에서 21년에 불장이었을 때 상승했던 코인들 중에서 몇 개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2020년에서 21년도에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런 이더리움 빼고는 거의 없어요. 새로 생긴 코인들 말고요.
기존에 좋다고 평가받았던 코인들이. 그래요? 리플도 4,800원이었는데 2,000원 중반까지밖에 못 갔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50%, 25% 이렇게 가격을 타겟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아예 안 없어진다는 조건 하에.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살아남아서 정말 좋다고 인정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50배, 100배 가는 코인들도 나오겠지만 그거를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량이 왔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때는 상패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순환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벌 기회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낮은 가격에서 쭉 그쵸?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 왜냐면 제가 제가 하나 상승장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뭐 클레이튼이나 예전에 뭐 지금의 이제 핀시아죠. 핀시아 같은 걸로 이제 좀 수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9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했던 뭐 예를 들어 그때 이오스 그 다음에 지금 상패도가 없어진 몇 개 코인들이 있거든요. 9 메이저 코인, 뭐 네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코인들을 이제는 9 메이저 코인이 안 올라갔으니까 상승할 거다라고 해서 샀어요. 결국 손절해서 팔았어. 안 올라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올라갈 거란 희망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이득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알트코인들 수많은 것 중에서 몇 개 빼고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네요. 주식하고도. 주식이랑 똑같죠. 코스닥에서도 그냥 맨날 이렇게 사이클만 그리는 주식들 되게 많고 올라갔다가 한번 확 빠졌다가 그냥 진짜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주식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사면은 물론 한 뭐 5배에서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저점에서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최고점 대비 한 절반에서 한 25%까지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25% 도달했으면 정고점은 돌파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되면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코인들은 100배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상패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 그다음에 99% 암호화폐가 사라진다는 말은 상패는 안 될 수 있어도 가격이 못 올라갈 못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은 그럼 지금도 유효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석훈님께서 관심 갖고 있으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은 없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조심스럽게. 저는 그냥 그래도 대기업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아까 클레이튼이랑 핀시아 정도는 그냥 저 월급에서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는 매달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란 게 진짜 거의 저는 엄청 소액으로 그냥 조금씩 사는 거거든요. 네, 저 용돈 아껴서 그냥 산다는 느낌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나중에 올라가서 하더라도 그때 되면 5배, 10배씩 간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 한두 개만 잘 잡아도 큰 수익률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조금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쉽지 않죠. 저는 저 개인적인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좀 다시 돌아와서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석훈님께서는 아까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뭐 8대2, 7대3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계속 오르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추매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사야죠. 계속 왜냐하면 현금이 가끔 없다가 갑자기 어때 생길 때도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월급에 이제 적금 들 거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그 돈들 아껴서 계속 사야죠. 일단 제 생각에는 최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도 나쁘지 않고 다만 수익률을 좀 낮더라도 어쨌든 수익은 보기 때문에 딱 목표 가격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거 가격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에 뭐 매일 사겠다면은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일부 자금을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8천만 원 선까지네요. 네, 8천만 원 선인데
만약에 내가 뭐 비트코인 한 2, 3억 간다 하면 뭐 1억까지도 계속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비트코인이 그 지금 한 5천만 원이니까 한 1억 3천 보시면 2배는 거의 네.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2배 정도죠. 네. 야, 2배만 해도 수익률이 100%인데. 근데 아시잖아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2배 갔다가 그게 그 통계 한번 보셨어요? 암호화폐 얼마 정도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5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2배면 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웅달님 같으면은 그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으세요?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네, 차라리 한 10배 돼서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쵸.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200만 원, 100만 원 번 게 적은 돈은 아닌데 뭔가 좀 약간 지금 성향 저희가 투자를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거잖아요. 특히 암호화폐는 리스크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5억을 벌어야 좀 뭔가 바뀌는 거지. 그렇죠. 100배를 벌어야지. 그러니까 IT로 가는 거구나. 네, 그래. 근데 항상 그럴수록 비트코인부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모아가서 비트 팔고 네. 올라갔을 때 이더나 다른 IT로 가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석호님 거의 끝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한 1억 원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예 암호화폐가 없으시면은 한 20-30% 정도는 비트8 이더리움 2로에서 바로 지금 가격에 살 것 같고요. 이후에 매일 뭐 전체 투자금의 1%씩을 뭐 한 3개월 동안 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매일 사다가 하락이 크게 왔다. 그럼 그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실제로 옆에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투자하고 계세요. 근데 확실히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가격에 크게 급등락에 신경 안 쓰고 맞아요. 투자를 하니까 편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욕심을 버려서 투자를 하고 아직 저희의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 그 석호님들의 지난 영상들을 쭉 네.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면은 또 많은 거를 느끼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점 석호님의 그 확신과 목소리에 자신감이 점점 생기시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가격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게 보시고 아직도 초입이다. 네, 아직 이제 ETF가 승인되면 이제 슬슬 시작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관심이 되게 뜨거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횡보하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 관심 받고 유심히 지켜보고 대신에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래일은 진짜 알 수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ETF 승인되고 네. 상승 여력을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난 부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솔직히 좀 믿음으로 또 거의 필요하죠.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제 그게 믿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그 믿음이 커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올해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을 되게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흔들릴 때마다 좀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마음을 잡는 그런 말씀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그 석호님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이제 반감기도 앞두고 있고 상승장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락했을 때 내가 한 2천만 원대 왜 못 샀을까? 2천만 원에 봤을 때 지금 2배 넘게가 올랐기 때문에 되게 비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가격이 한 1억까지 간다고 하면은 2배라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항상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대신에 이제 너무 급하게 사시면은 또 힘들고 그리고 섣부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물론 차트를 잘 보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이번에 그거 잘못 생각했다가 실수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막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야지 무조건 그런 생각보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 있잖아요. 지금이 뭐 무릎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이클 세일러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한 6천억인가 또 사셨더라고요. 13,000개인가 샀던 것 같던데 올라가는데 계속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그 투자 수익금이 2조인가? 그건 이제 시드가 커서 그런 건데. 시드가 커서.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게 계속 물려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그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넘었으니까 그런 수익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거 느끼시면 투자하실 때 또 용기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 장석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